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5%대까지 급락이 발생했죠. 특히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돌파를 또 실패를 하고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주주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공시가 하나 떴어요. 공시가 바로 이 지주회사의 적용을 제외를 하겠다, 이 이슈가 떴던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건 딱 하나일 겁니다. 과연 이 지주사에서 제외가 되는 게 이 에코프로에게 악재냐 호재냐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공시에 숨겨진 의도를 좀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바로 이 에코프로가 앞으로 그려갈 이 방향성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또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에코프로가 이제 이 지주회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이제 정말 큰일 난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에코프로가 상당히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좀 무거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좀 벗어던지고 좀 가벼운 좋은 이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에코프로는 이 지주사라는 감투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이 까다로운 이 규칙을 전부 다 지켜야 됐어요. 먼저 첫 번째로 마음대로 이 빚을 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빚. 부채 비율이 무조건 이 200% 안으로 꽉 묶어놔야 됐기 때문에. 근데 2차 전지 특성상 어때요? 공장도 지어야 되고 뭐 투자도 시원하게 해야 되는 그 시기들이 있는데 돈이 필요한데 이 규칙 때문에 제동이 걸린 적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주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더 과감하게 돈을 더 빌려가지고 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돈줄이 좀 트인 거죠. 자, 두 번째로도 자회사에 대한 이 비중, 사실상 유지해야 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았어요. 자회사 지분을 무조건 30%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아무리 올라도 뭐 현금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건데 이제 이 30%에 대한 족쇄가 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면 좀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자회사 주식을 팔아서 막대한 투자 자금도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상금이 생긴 거예요. 비상금이. 그리고 지주사 하면은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한 데도 상당한 제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금융사나 뭐 투자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불법이 되는데, 지주사들은 이제는 이제 유망한 뭐 스타트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캐피탈사나 그러니까 운영하는 이 금융 쪽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판이 오히려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이 지주사의 탈락을 했다라고 해서 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에 대한 영역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가는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에코프로가 망해서가 아니라 이 주식시장의 기계적인 하나의 규칙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가는 왜 이렇게 하락을 하냐, 이 모양이냐 물으실 수 있는데 바로 이 패시브 자금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제 지주사 ETF나 이제 관련 펀드에 담겨져 있는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종목 분류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적 매도가 발생이 됐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서도 아니고 지금 이런 수급 공백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하락 압력이다라는 거죠. 그냥 펀드 매니저들이 기계적으로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서류상의 이동이다. 오히려 이 에코프로를 이제 거래소에서는 단순 지주사가 아니라 정말로 이 양극재 원료를 직접 만드는 진짜 이 소재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이 된 거죠. 탈바꿈. 자, 지금의 하락은 이 기계적인 이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뿐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몸집도 훨씬 가벼워졌고, 말했죠. 자금줄이 풀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에코프로의 진짜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이 박스권에 대한 흐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물린다고 해서 뭐 하단이 온 것도 아닌데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좀 대입을 해봐도 오늘도 그냥 지지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래요. 하방 압력이 받아서 뭐 파란 밴드까지 온다? 네, 제가 항상 말하죠. 파란 밴드는 뭐라고요? 중기적 바닥을 알리는 신호라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매수 자리를 줄 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에코프로를 봐왔던 건데,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가지고 실전 매매한 내역을 보자고요.
자, 오늘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계속 매수 시그널만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수에 대한 시그널만.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맥점 차트를 그대로 로직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거래가 되게끔 세팅을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로직으로 정말 꾸준하게 지금 수익을 만들어 오고 있는 건데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 눌림목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보자고요.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가장 고민을 하는 거는 이제 어디서 사고 파느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이 종목에 대한 주포가 어떠한 형태로 매집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가 파악을 하는 게 수익의 핵심이란 말이죠. 이 에코프로를 지금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주식을 하려면 먼저 이 종목에 확실한 주포가 들어와 있는지 이것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밴드로 체크를 하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앞에는 밴드가 형성이 안 되다가 세력들이 진입을 하면서 이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포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인데 동시에 보시면 10월 달에 엄청난 양봉과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상승을 해줬죠. 밴드가 형성이 되면서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 우리는 이걸 바로 스마트 머니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머니. 세력들의 똑똑한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세력들이 자금이 들어온 걸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서부터는 우리는 눌림목 매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에 찍힌 이 파란색 화살표들 보이시죠? 이게 제가 이제 실제로 매수한 매수 포인트입니다. 여기 매수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고 이제 시세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익절을 하던가 일부는 또 끝까지 끌고 가기도 하고요. 여기 여러분들께 이 에코프로 영상을 올려드리는 시기도 바로 이때부터인데 보시면 4개월 전입니다. 이때가 뭐 9만 원 초반대였죠. 보시면 맥점 밴드에 딱 터치를 할 때 그때가 요때죠, 여러분들. 이때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 주가가 밴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가 났다는 거예요. 밴드여서 시세가 나오고 보시면 다음 매집 자리도 지금 신호가 뜨고 정확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제가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말하는 것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이 밴드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매집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포가 이탈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겁을 먹고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거래한 이 거래 내역을 보시더라도 보시면은 월간 4회 제한 매집으로 걸어뒀습니다. 이렇게 왜 제한을 두냐? 바로 이 거래 배수의 제한이 뭡니까? 바로 이 리스크에 대한 제한이기도 하죠. 근거가 없는 거래는 계좌를 계속 시들게 할 뿐이기 때문에 주포의 진입을 확인하고 적재적소에만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은 그럼 따라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거래 목록도 한번 보면 보시면은 초입의 물량들은 보시다시피 전부 다 익절 완료가 됐죠. 이미 깔끔하게 익절 완료를 해서 수익을 챙겼어요. 그리고 최근에 진입한 물량들은 어떻습니까? 네, 아주 기분 좋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매매입니다.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밴드 안에서 기계적으로 대응하면 주식이 쉽고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매집에 대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세력들 최근 이 박스 구간에서도 자금을 계속적으로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맨날 고민하시죠?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냐? 자, 말씀드렸죠. 주포가 진입해서 밴드가 형성이 된 종목을 거래하시면 됩니다. 매수를 하면 어디서 매수를 합니까? 세력이 매집을 하는 이 밴드의 구간에서 매집을 하면 되죠. 수익이 나면 또 어디서 팝니까? 시세가 확산이 나오는 그 구간에 던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겪는 이 모든 고민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맥점 차트가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해준다는 거죠. 주포가 어디서 돈을 쓰는지, 어디서 힘을 빼는지 이 차트가 실시간으로 말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에코프로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주포의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면 제가 직접 매수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차트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고점 돌파를 하고 매도 시그널이 딱 떴다 싶으면 그때 이제 수익을 챙기자고 매도 문자도 바로 쏴 드릴 거예요. 이 타점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다 저장을 했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는 지금 매수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시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